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가정법 할 거예요.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수업했던 조동사 부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동사를 좀 공부를 했으면 조동사의 기본적인 뜻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법에 그대로 사용을 할 거니까 조동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가정법을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동사 끝 무렵에 그 형태들 꼭 익혀두면 가정법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꼭 공부들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2장에 시제할 때부터 시제 내용은 나중에 또 공부하더라도 12시제의 형태 꼭 알아두라고 그랬었죠. 12시제의 형태를 또 익숙하게 해놓은 분들은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다가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법을 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제 부분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 그 다음에 조동사에서 강조했던 부분,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등한시해 버렸으면 가정법은 처음은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가정법 일단 첫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게 이제 좀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지면 꼭 복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을 이어서 쭉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가정법은 처음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처음만 좀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면 오히려 다른 단원보다 좀 쉽게 완전히 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처음을 좀 중시하고요. 교재를 보면 37페이지에 가정법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다른 설명들이 쭉 이어져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앞쪽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기초영어에서 할 부분도 있고 또 뒤에 나오는 부분이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로 하면서 보완을 하면 되니까 일단 오늘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바로 38페이지에 가정법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하기로 해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38페이지 표예요. 38페이지 표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고 가정법을 들어가면 가정법은 굉장히 쉽게 끝낼 수 있는 단원이고요. 여기가 암기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바로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하면서 할 테니까 여기를 이제 암기를 하면서 좀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동영상 수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책 보고 그냥 동영상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틈틈이 이렇게 노트 필기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기억에도 좀 더 오래 남고 기억에 남아야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 이해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조심들 하고요. 꼭 써가면서 하는 수업 듣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거기 시작할 테니까 거기서부터 보세요.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요. 가정법 종류부터. 가정법 종류부터 쭉 나열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외우세요. 먼저 이런 식으로 외워요. 이런 순서대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종류 나열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예전에 뭐 배웠던 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가정법 미래의 첫 번째. 가정법 미래의 두 번째.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먼저 쭉 나열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요. 자, 그러면 가정법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가정법에서 정해져 있는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공식을 쭉 적어 줄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이거 귀찮다고 그래가지고요. 가정법이라는 말을 빼고 이렇게만 읽어버리면 이게 우리 시제에서 배웠던 거하고 겹쳐버려요. 시제와 완전히 혼동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가정법 종류를 공부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 반드시 붙여서 공부해야 돼. 붙여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 이런 식으로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공부들 다 해봤겠지만 가정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 단어일 거예요. if. 그래서 이 if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듣고 그 다음에 쭉 정리해 줄 테니까 요 설명부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세요. 가정법에서 나오는 if는 무조건 부사절 접속사예요. 무조건 부사절 접속사고 뜻은 만약 뭐뭐라면 말 그대로 가정을 해보는 거야. 가정해본다 이런 식의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을 가진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명사절의 if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을 먼저 기억을 해두라 이거예요.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if뿐만 아니라 다른 부사절 접속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뒤에는 주어 동사가 갖추어져 있는 그러면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또 그 뒤는 또 주어 동사가 갖추어져 있고 완전한 문장이 또 이어져서 이렇게 와야 돼요. if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일 경우에 부사절은 바로 이게 특징이에요. 완전한 두 문장을 뜻으로 연결하는 게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표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봤고 만약에 못 외웠더라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고 있다면 가정법의 종류에서 쭉 나오면서 종속절 해서 부사절에 if절이 쭉 나오고 주절 해서 이제 주절이 뒤에 쭉 이어져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법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복잡하게 종속절이 있고 주절이 있고 쭉 적혀 있죠. 그런데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만 달라요. if절의 동사 있죠? if절의 동사, 주절의 동사 여기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부터 가정법 미래 두 번째까지 if절의 동사가 하나하나 변화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주절의 동사도 하나하나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가정법의 종류가 하나씩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법의 기본 틀은 이거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여기에만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돼요. 자, 또 하나 쭉 외우다 보면 처음에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종속절에 쓰는 동사의 형태와 주절에 쓰는 동사의 형태도 종속절, 주절이 정확해야지 여기 있는 형태랑 여기 있는 형태를 막 뒤바꿔서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틀린 표현이 되니까 종속절은 종속절대로 형태 정확하게 가정법 종류에 따라 주절은 주절대로 그 형태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종속절은 종속절대로 주절은 주절대로 그 다음에 또 가정법 과거 완료하면 옆으로도 쭉 쓸 수 있고 이게 완벽해지면 나중에 이제 가정법 끝에 마무리할 때 들으면 알 거예요. 이게 완벽해진다면 지금 여기 형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해지기만 하면 조금 과장하자면 가정법 공부는 반이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 틀에 맞춰서 종류에 맞춰서 동사 형태 하나씩 써줄 테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를 하세요. 자, 먼저 종속절. 그 중에서도 이제 if가 이끄는 절은 부사절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종속절의 형태만 쭉 써줄 테니까 각 그 가정법 종류에 맞게 하나씩 확인들을 해요. 자, 먼저 가정법 과거 완료의 종속절 if 쓰고 주어 쓰고 바로 had pp. 그리고 이제 내용 나오면 돼. 바로 이거야. had pp. 이걸 외우면 돼요. 가정법 과거 if 주어 그 다음에 과거 동사 동사의 과거형. 대신 조심할 게 비동사는 과거형이 두 개죠. was랑 were. 근데 was는 안 써요. were만 써야 돼. 이런 게 이제 가정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 할 때는 무조건 were, 일반 동사 할 때는 과거형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 써주면 되고.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의 종속절의 형태. 가정법 현재 if, 주어, 그리고 현재 동사. 그런데 이제 현재 동사가 딱 한 가지 경우를 빼고는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동사 원형이기도 하잖아요. 그 한 가지 경우를 뺀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 현재 동사면 여기다 s나 es를 붙여야죠. 근데 동사 원형에는 그게 안 붙는 거죠. 거기에서만 차이점이 있고 결론은 가정법 현재는 if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 또는 동사 원형이 오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이게 가정법 현재. 그리고 이제 가정법 미래 1번, 2번을 배우면 되는데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가정법을 배우기 전에 조동사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제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가정법으로 넘어왔잖아요. 시제에서 12시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형태라고 강조 많이 했죠. 바로 그 형태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으면 보세요. 가정법의 종류 요 명칭을 보면 이 형태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니야. 가정법의 종류 명칭에 이걸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또 이 명칭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외워질 거 아니에요. 큰 무리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암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시제 형태 암기해두면 가정법이 편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자, 다음 가정법 미래의 첫 번째요. 가정법 미래의 첫 번째 if를 쓴 다음에 주어를 쓰고 여기에 조동사 should가 와요.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should 말고 would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would를 쓰는 상황은 좀 이따가 별도로 정리해야 되고요. 자,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가정법 미래의 두 번째 if를 쓰고 주어를 쓰고 비동사의 과거형 were를 써요. was 말고 were만. 그래서 were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좀 전에 가정법 과거와 똑같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또 이게 특징이에요. 가정법 미래의 두 번째는 were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요. 가정법 과거에서는 오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거기도 올 수 있어요. 뒤에 투부정사가. 비투용법이라고 나중에 이제 부정사 배우면 배우거든요. 그런데 가정법 미래 두 번째는 그냥 바로 이런 형태가 바로 나오니까 그냥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가정법의 종류에 따른 종속절의 동사 형태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종속절의 가정법의 뭐의 종속절의 동사 형태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가정법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이어서 특수가정법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이 특수가정법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바로 이 형태가 나올 거야. 특수가정법에 또 이 형태들이 나오니까 이 명칭에 따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가정법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는 종속절을 쓴 거고 이제 여기 주절이요. 주절에서는 이제 또 이제 쭉 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주절을 쓰고 나면 앞에 있는 이 종속절과 딱 맞물리죠. 이렇게 맞물려서 종속절은 이거, 주절에는 이런 형태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법이 하나씩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속절을 쭉 적어준 이유는 종속절만 보고서도 가정법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으라고 적어준 거고 여기 주절도 마찬가지예요. 종속절을 안 보더라도 주절의 동사 형태만 보고서도 가정법 뭐다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대로만 쭉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철저하게 암기를 하세요. 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형태예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 우리 지난 단원에 배웠던 조동사, 여기 잠깐 보세요. will, shall, can, may 있죠? will, shall, can, may 이것들의 과거형. will의 과거, would, shall의 과거, should 그냥 줄여서 쓰는 거예요. can의 과거, could, may의 과거, might 이렇게 넷 중에 하나를 전체 문맥에 맞게 골라서 쓰면 돼요. 조동사, 과거형 조동사 넷 중에 하나를 전체 내용에 맞게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 중에 하나를 썼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올 거 아니에요? 이 동사 자리에 바로 이게 와요. have라는 단어의 동사 원형. 그리고 뒤에 과거 분사.
그리고 이제 내용이 쭉 이어져서 나오면 이걸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요 형태요. 주절이에요, 주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속절과 주절의 형태도 이렇게 섞여버리면 틀려요. 종속절에는 had pp, 주절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이렇게. 자, 다음 가정법 과거. if절은 이 모습이 와야 되고 주절에는 이렇게. 가정법 과거니까 계속 조동사 과거형은 그대로 써요. 가정법 과거 완료랑 똑같이 내용에 맞게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should, could, might. 넷 중에 하나를 쓰고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 이걸로 끝이에요. 내용 이제 쭉 나와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구별을 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의 주절의 형태를 비교를 해봐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형 조동사 뒤에 have pp. 가정법 과거는 과거형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바로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굉장히 이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가정법 현재. if절은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주절에 주어를 쓴 다음에 방금까지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는 과거형 조동사 썼죠. would, should, could, might. 이것들을 현재형으로 고쳐요. will, shall, can, may. 그래서 가정법 현재 주절 will, shall, can, may 넷 중에 하나를 내용에 맞게 쓰고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주절의 동사 형태도 완벽하게 차이가 나죠.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이건 가정법 현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정리해서 암기하면 되고요. 이제 가정법 미래 1번.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한데 처음 여러분들이 외우는 입장에서는 여긴 꽤 복잡해요. 어떤 식이냐면 주절에 주어가 와요. 그리고 나서는 현재형 조동사 4개, will, shall, can, may. 또는 과거형 조동사 4개, would, should, could, might. 총 이 8개 있죠. 8개가 다 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will, shall, can, may. 또 과거형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총 8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8개 중에 아까처럼 내용에 맞게 조동사를 고르고 나서 will을 골랐다? 그럼 will 대신에 would 써도 되고 would 대신에 will 써도 되고 이렇게 총 8개 중에 하나를 쓰고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 이렇게 오면 끝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8개나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결론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건 이 4개 사용해요. will, shall, would, should. 이론적으로 8개 중에 하나란 얘기지 대부분 문장 보면 이렇게 넷 중에 하나예요. will, shall, would, should. 그리고 서로 바꿔 써도 큰 차이 없어. 다만 이제 will과 shall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시제에서도 배웠고 조동사에도 배웠어요. 요 shall을 쓰면 특히 조심해야 되잖아. 의지미래.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문장 전환할 때는 가급적 shall을 쓰지 말고 will이나 would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가정법 미래 두 번째. 좀 전에 if절에 여기 were를 썼죠. 그러면서 가정법 과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제 가정법 미래 2번에 주절을 쓸 차례거든요. 이 주절은 가정법 과거랑 완전히 같아요. 가정법 과거를 그대로 내리면 돼. 그래서 주어를 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넷 중에 하나를 쓰고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주면 가정법 미래도 두 번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if절에서는 겹치는 형태가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미래 2번이 조금 비슷해 보였지. 그런데 주절을 오니까 여기까지는 겹치는 게 없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겹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울 건 줄어들더라도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겹치면 어떻게 아냐? 겹치면 겹치는 대로 알면 돼요. 뭐냐면 주절을 봤더니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왔다. 그러면 다 하면 돼. 가정법 미래 2번일 수도 있고 가정법 미래 1번일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다.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또 만약에 will, shall, can, may 동사 원형이 왔다. 그러면 또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가정법 미래의 1번일 수도 있고 가정법 현재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라면 뭔가 힌트나 단서가 또 있겠죠. 요걸 구별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겹치면 겹치는 대로 암기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책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칠판 설명에서는 하나를 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표시 잘해둬요. 다시 여길 봐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종속절 있죠? 요 if가 이끄는 종속절. 바로 여기에서 가정법 과거의 여기 주절, 여기 주절.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를 그리세요. 노트 필기 하면서 수업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적었다면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만 이렇게 그리라고. 대신 다른 데는 그리면 안 돼요. 딱 여기 하나만. 한 번만 다시 들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종속절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성립이 되는 거고 이 아래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라 이 말이야. 가정법 과거의 주절 쪽으로. 그래서 종속절은 이게 나오고 주절에 만약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여러분들 책에 있는 혼합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혼합가정법까지 여러분들이 따로 해서 외울 게 아니라 이 화살표의 모습, 이 모습만 머릿속에 잘 연상을 해놓으면 이게 바로 혼합가정법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으니까 암기할 거를 이제 하나라도 부담을 줄이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혼합가정법은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약간 헷갈린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 여기만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면 혼합가정법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암기하는 거. 이게 가정법에서는 맨 처음엔 부담이 되기도 하면서 결론은 요것만 외워지면 아까 저 과장에서 반은 끝난다고 그랬죠? 아무 설명 안 했잖아. 가정법이 뭔지에 대한 설명 안 했지만 이것만 외워놓으면 가정법은 아주 쉽게 공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암기를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두고 암기하면 되고 바로 이제 여기를 봐요.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한 내용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점이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면 돼요. 자, 이제 가정법 종류를 쭉 5개를 썼죠.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은 화살표 떠올리면 되고 그럼 총 6개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경계로 그어봐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현재 사이를 이렇게 경계를 그어보면 바로 위에 있는 2개와 아래에 있는 3개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가정법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2가지야.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와 관련된 사항 하나.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1번, 2번과 관련된 사항 하나, 2개. 가정법은 딱 뜻이 내용이 이렇게 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합가정법은 어디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지. 혼합가정법도 여기에 속하지. 왜냐면 화살표가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가정법 과거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다르니까 이제 내용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것부터 외워봐요. 처음부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차분하게 잘 가닥을 잡아서 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와 같은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같은 시제. 지금 벌써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와 같은 시제.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같은 시제. 가정법 현재와 미래 1번, 2번은 미래와 같은 시제. 이걸 외우세요. 무조건 이렇게 외워두라고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말이 나오니까 자꾸 혼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현재, 과거, 미래 이건 뭐냐? 우리가 12시제에서 배웠던 현재, 과거, 미래 바로 그거예요. 시제에서 배웠던. 가정법에서 이 가정법이란 말을 빼지 말라는 이유가 가정법이란 말을 빼는 순간
시제 명칭과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꼭꼭 붙여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정법과 시제를 연결시켜 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외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12시제에서 배웠던 과거.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비가 왔다 이런 과거 우리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현재면 비가 온다. 미래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이건. 자, 그래서 이제 연결 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와 같은 거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같은 내용이고 가정법 현재와 미래 1, 2번은 미래 시제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두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쓸 테니까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는 우리가 배웠어. 어제 비가 왔다. 이렇게. 내가 예전엔 가난했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써. 그런 표현은 우리가 아는 표현이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 볼 때 쓰는 표현이 가정법 과거 완료. 그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쓰라 이 말이에요. if가 이끄는 저를 이렇게 쭉. 그러면 똑같이요. 지금 현재에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온다. 그럼 it rains now. 나는 지금 가난하다. I am poor now. 이걸 그대로 쓰면 이런 건 있는 그대로 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고 그걸 반대로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시 내용 잘 들어요. 현재에 어떤 사실이 있는데 현재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해볼 때 그때 가정법 과거를 쓴다. 가정법 과거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내용은 바로 이거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는 어떤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하는 거니까 반대로 가정을 하는 건 가정법이고 그럼 이랬던 가정법의 내용에 원래 사실이 뭐냐? 그러면 원래 사실대로 또 문장을 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문장인데 그걸 이 가정법이라는 거하고 정확한 그 개념적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나 현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던 우리가 평소에 쓰던 문장을 바로 직설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직설법이라는 건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 비가 왔으면 비가 왔었다. 있는 그대로 사실 쓰던 게 바로 직설법. 다만 이 명칭을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가정법이라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것 뿐이지 우리가 평소에 배우던 문장이 직설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 이렇게 문장을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또 과거 사실을 그대로 써놓은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또 고칠 수 있어야 되고 가정법 과거도 직설법으로 또 직설법에서 가정법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찮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개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문장으로 이제 연습을 해보기로 하고 이 밑에 있는 거 있죠. 그러면 가정법 현재랑 가정법 미래 1번, 2번은 뭐냐?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세 개 한꺼번에 설명해요. 가정법 현재랑 가정법 미래 1번, 2번은 뭐냐면 미래와 관련된다고 그랬죠?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을 해보거나 추측을 해보거나 의심을 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 추측, 의심을 해볼 때 쓰는 표현이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 1번, 가정법 미래 2번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여기처럼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이걸 반대로 가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이를 일을 추측하는 거야. 아직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 1번, 2번은 직설법으로의 문장 전환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위에 거보다 훨씬 편하죠. 그리고 가정법 현재 미래 1번, 2번은 이 표를 보면서 이 공식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졌는지만 확인만 해주면 간단하게 문제 맞출 수도 있고 공부도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되냐면 여기.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진 게 가정법 종류 3개인데 그럼 이 3개는 어떻게 구별하냐?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내용 한번 생각해 봐요. 내일 비가 온다면 그러면 미래일, 내일일 가정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이걸 이제 전제로 깔고 내가 지금 아주 평범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돼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갑자기 내가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니까. 시력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혹시 걱정이 돼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내가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걸 영어로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이런 거예요. 만약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럴 일은 없는데 가정을 해보는 거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일들은 다 미래와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추측해보고 의심해보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가정법으로 고칠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 내용을 잘 봐요. 내일 비가 온다면 지금이 이제 봄이나 뭐 여름이나 가을이라고 하면 그럼 내일 비가 온다. 그럼 비가 올 확률은 올 수도 있는 거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일기예보 같은 거 무시한다 치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몇 %냐? 그럼 반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내일이 돼서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안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건 아니잖아. 안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잃어버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거고 무슨 사고를 당하면 갑자기 아프면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 확률 자체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럼 내일 그럴 확률이 반반이다. 아니고 그러면 희박한 일이다. 절대로 아니잖아. 이건 아예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 세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래 가정을 해보는 건 맞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달라. 일어날 가능성이. 자, 결론이에요. 내일 비가 온다면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반반이다. 그때 가정법 현재를 써요.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왠지 걱정이 돼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가정을 해볼 때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잖아요. 가능성이 1% 미만. 아주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 미래 1번을 쓰는 거고 계속 잘 봐요. 가정법 미래 1번을 쓰는 거고 그때 이걸 써야 돼. should. if절에. 주절은 내용에 맞춰서 골라주면 되고 if절에서는 아까 should 아니면 would라고 그랬는데 꼭 should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would는 어쩔 때 쓰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요 자체에서 그 가정법에서 조동사에서 배웠던 용법과 비슷해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고 싶을 때만 별도로 woul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적으세요. 여기 would에다가 주어의 의지. 주어가 뭐뭐를 하고 싶다 이런 거.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는 별도로 would를 쓰는 것이고 가정법의 일반적인 설명할 때 불확실한 일 가정하는 거. 일어날 가능성이 1% 미만인 걸 가정할 때는 가정법 미래 1번을 쓰는데 그때 should를 쓴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일어날 가능성 없죠?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땐 가정법 미래 2번을 써서 바로 이걸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의 내용 정리는 한번 쭉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 1번, 2번은 교재에 나오는 예문을 보면서 종속절의 주절의 동사 형태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가정법 뭐다 하면서 해석 연습도 같이 하면서 이해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교재 예문에는 바로 밑에 해설을 안 써놨지만 뒤에 해설편에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설편을 같이 보면서 하진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먼저 문장을 한번 본 다음에 해설을 보면서 맞았나, 자기 판단이, 자기 생각이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지금 설명도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이제 이걸 하나 연결을 시켜보세요. 가정법 문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아주 단순한 거야. 시제에서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봐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랑 주로 쓰겠죠?
과거 부사라는 건 바로 이런 거. 어제, yesterday, 어젯밤, last night, 작년 이런 게 과거를 뜻하는 부사. 현재 일이라면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랑 쓰겠죠. 지금, 오늘 이런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랑 쓰겠죠. 지금, 오늘 이런 식의 오늘 아침 뭐 이런 거. 미래의 일이라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랑 쓰겠죠. 미래, tomorrow 이런 게 이제 미래를 뜻하는 부사예요. tomorrow, 내일 또는 next week, 다음 주 또 next year, 내년 이렇게 이제 쓰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는 미래와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는 현재 시제랑 과거를 뜻하는 부사는 과거 시제랑 그럼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쭉 써줬죠. 바로 이걸 가정법과 연관시켜버리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보세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는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만 써야 돼. 이렇게.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는 가정법 과거하고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엔 좀 헷갈릴만 하죠. 그리고 여기를 잠깐 봐요. 지금 종속절의 모습에 요 과거동사 워 이걸 보니까 여기 바로 뒤에다가 yesterday를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혀 어색하게 안 보일 거예요. 이것도 과거를 나타낸 부사, 이것도 생긴 게 과거형.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은데 이게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가정법.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어놨다는 얘기는 생긴 건 헷갈리겠지만 내용은 현재인데 yesterday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틀려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yesterday는 이거랑 써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 왜냐?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과거부사 yesterday랑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과거를 뜻하는 부사는 가정법 과거 완료랑 써야 되고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는 가정법 과거와만 써야 되고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는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1번, 2번 이것들하고 미래를 뜻하는 부사를 써야 되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예문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는 더 쉬워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가야 될 진도가 너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예문은 딱 하나만 가지고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해를 해봐요. 이러면서 직설법, 가정법 이런 가닥을 쭉 잡아가면 돼요. 자, 예문을 써보세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As he was poor. 과거죠.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he couldn't buy it. 뭘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이 말이야. buy it.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살 수 없었다. 여기 조동사 could가 있긴 하지만 앞에 접속사 as가 뭐뭐 때문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was라는 것도 있고 그럼 이제 이걸 보고서 가정법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준 거예요. 옛날에 그 남자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살 수가 없었다. 그럼 이런 문장이 우리가 평소에 배우던 문장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뜻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표현법을 이렇게 바꿔볼 수는 있어요. 표현법. 어떤 식이냐면 그냥 옛날에 그때가 이제 약간 후회도 되고 원망도 돼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정을 해보기를 만약 그가 바로 요때 가난하지 않았다면 부자였다면 이 말이야. 가난했었는데 만약 그때 그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때 사고 싶었던 그것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표현하는 방식만.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과거에 그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것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는 있죠. 그래도 뜻은 뭐냐면 결론은 살 수 없었다 이 뜻이에요. 결론은 살 수 없었다라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위에 것처럼 표현하는 걸 있는 그대로 해서 직설법 아래처럼 표현한 걸 영어로 썼다. 이게 바로 가정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문장은 아는 문장 이게 바로 직설법 문장이고
이제 오늘 새로 배운 문장이 바로 이거,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정한다는 게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법으로 고칠 거예요. 여기서 was, 과거죠? couldn't, 과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과거.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직설법 과거. 과거. 직설법이란 말 빼고 읽어도 되고. 그러면 이걸 가정법으로 고쳐라. 과거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요 첫 번째 줄, 요 공식에 의해서 이 문장을 고쳐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직설법 현재였다면 가정법 과거를 쓰겠지. 가정법 과거는 요 아랫줄 공식. 또 하나, 반대로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긍정문이었으면 여긴 부정문이 되겠지. 또 여기는 지금 부정문이었죠. 그러면 결과도 반대로 나와야지 말이 될 거 아니에요. 부정문은 여기다가 긍정문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오늘 수업 듣기 전까지 가정법이 뭔지 전혀 몰랐던 분들도 오늘 지금 처음 들으면서 이해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기초적인 거,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이런 것만 고칠 줄만 알아도 가정법은 오늘 처음 들으면서 이해를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쓸 테니까 보세요. 가정법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was를 여기다 쓰면 되지. as 대신에 if를 쓰면 되고. 답이에요. if, he. 그 다음에 이제 was를 had pp, had been. 됐잖아요? 근데 부정문으로 고쳐야 되잖아. 그럼 not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동사 마지막 시간에 설명해 준 거 있죠? 과거분사 앞에 있는 have 동사는 조동사다. 그래서 부정문으로 고치려면 조동사 뒤에 not 붙인다. 그래서 이렇게 had not been. 이렇게 하고 pure는 써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종속절을 가정법으로 고쳤어요. 그럼 이제 주절을 보면서 또 가정법의 주절을 처리하면 돼. he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부정문이니까 여기는 긍정문이 되면 되죠. not을 빼면 긍정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뺐어. 근데 과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바로 이거. 여기 조동사 있으니까 조동사는 could 사용하고, 뒤가 바로 have pp. 여기 by라는 동사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래서 답이에요. He could have bought it. 이렇게. have bought it. 다시 봐요. if절에는 had pp. 주절에는 could have pp. 이렇게 오는 게 바로 가정법이라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더. 그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것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해석하고 끝내면 안 되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까지 한 다음에 속뜻을 알고 와야지. 결국은 못 산 거구나. 살 수 없었던 거구나. 이 뜻을 알고 넘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 잘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다음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그걸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수업이 쉬워져요. 자, 그 공부를 조금만 보완을 하고 다음 수업을 들으면 조금만 정리하면 이제 가정법은 완전히 마무리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해요. 수고하셨어요.